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7회 DCA 대상 수상자이자 현재는 대웅기획 어카운트 솔루션 5팀에서 근무 중인 황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기획서용 PPT를 만드는 디자인적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부분이 기획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브랜드나 제품 상황에 맞는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방식을 제안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좀 설득하기 위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해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서를 좀 시각적으로만 나누어 본다면 글과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는 글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DCA 수상했을 당시에 제출한 기획서의 일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기획서를 보시는 분들이 이 장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헤드라인을 가장 먼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밑에 자료를 굳이 읽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텍스트 배치라는 게 저는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하자면 저는 뭐 그 어떤 폰트나 스탁 아이콘이 아니라 그 가독성에 중점을 둘 정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업과 공모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전 기획서는 좀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왼쪽에 보시면 도표가 4개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좀 담으려면 대지를 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헤드라인을 본문 정렬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배치하는 것도 헤드라인 순서대로 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맥주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K 맥주 문화의 특징에 대한 자료는 왼쪽에다가 넣고 또 두 번째는 클라우드 생드래프트라는 그 신제품이 기존에 해왔던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우측에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배치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는 사람의 시선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간다는 걸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배치를 하신다면 사실 중앙 정렬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료가 좌측을 보고 뒀을 때 가장 예쁘다면 좌상단에 배치하는 게 또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량이 많을 때 중앙 정렬을 주로 사용했지만 진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드라인을 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봤어요. 헤드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자면 장표를 요약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좌측에다가 PPT에 바로 얹게 되면 굉장히 긴 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예쁜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드에다가 로직을 먼저 한번 써봐요. 그렇게 한번 써봤을 때 이게 내용적으로 덜어내야 할 부분도 보이지만 시각적으로 이 접속사가 너무 길어서 괜히 이 두 줄을 너무 길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워드에다가 장표를 좀 요약하는 작업을 한번 하시고 PPT에 얹게 되면 내가 이걸 중앙에다 넣었을 때 가장 예쁘구나 혹은 이건 좌측에다 이렇게 뒀을 때 길이가 딱 맞아서 예쁘네 라는 게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라인을 좀 정리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배치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워드에 한번 그 원고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헤드라인은 일단 이것만큼은 꼭 보여야 된다. 다른 글씨 다 안 읽어도 이건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고딕 시리즈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뽑아본 거는 네이버의 나눔 고딕 시리즈랑 타이틀 고딕이라는 폰트 그리고 지마켓 산스 A 고딕이라는 시리즈를 추천드리고요. 굵기가 조절된 폰트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방법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전에는 국산의 주류 업계들이 주로 가정 채널, 그러니까 홈술과 관련된 술보다는 그 유흥 채널이라고 불리는 외부 채널에서의 마케팅이나 혹은 판촉을 더 활발히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예요.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찾아낸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데이터 자료이고요. 우측은 저희가 이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자료를 보시면 이 국산 주류업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판촉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둔 자료인데요. 사실 이 많은 수치들이 저희 기획서에서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희 기획서에서 보여줘야 하는 내용은 코로나 전에는 외부 채널이 훨씬 더 강건했고 활발했다. 그곳을 겨냥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내용을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수치를 다 적지 말고 유흥시장이 한 60% 정도의 비중이니까 이걸 좀 강조하는 쪽으로만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우측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만든 PPT는 되게 어디서 긁어온 것 같고 뭐 어떤 위키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자료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 자료를 먼저 본인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외부 채널을 강조하는 게 핵심이야 라는 그것을 도출하시고 그 부분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자료 디자인에서는 덜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러스트로 만든 것 같은 아이콘들 다루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같은 자료를 사용하시더라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치신다거나 혹은 폰트를 다루게 두신다거나 배경색을 까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부분만 좀 부각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길 보면 되는구나 라고 시선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 디자인할 때는 핵심만 담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나름의 꿀팁들을 고스란히 반영된 제 수상작을 보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헤드라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저희 팀에서 좀 핵심으로 짚었던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 박스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글씨 크기로 혹은 색깔로는 도저히 강조가 안 된다 하시면 이런 하이라이트 박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뭐 이 밑에 브랜드 선호하는 그 맥주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줄이고 중요한 부분들만 담아낸 거고 또 수제 맥주를 좀 상징할 수 있는 캔 맥주 디자인을 넣었었는데 이런 거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표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꼭 이런 표를 그리실 때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주셔도 강조가 되어서 전달이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밑에 간지로 깔아서 이게 경쟁사들도 되게 오랫동안 소구해온 특성이야 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나의 또 툴로서 이용을 한 거죠. 배경을 단색으로 했을 때보다는 경쟁사 이미지들을 계속 이어서 붙여놓으면 정말 많은 경쟁사가 이 메시지를 소구해왔구나 라는 게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간지 장표인데 이 장표에서 전달하고 싶은 추상적인 가치를 하나 뽑으신 다음에 그 맥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비슷한 맥주라는 그 가치에만 집중을 했다면 비슷한 맥주만 이렇게 진열해 놓았으면 끝났을 디자인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획적으로 우리가 진짜 후발주자고 우리는 새로운 그 루트를 발견해야 해 라는 하나의 경로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디자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메시지를 직독직해 하지 마시고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관어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팀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유흥 채널과 관련한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에만 하이라이트 박스를 준 거죠. 이거는 저희가 별다르게 어떻게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할 수 없고 또 이것만 뽑았을 때는 이게 연관어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다라는 걸 알기 어려우니 그 템플릿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관련된 언어에만 하이라이트 박스를 주자 하고 디자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공하실 때에도 내가 너무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원래 데이터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좀 잃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색깔이나 혹은 폰트 등으로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눕기를 쉽게 달 수 있는 리무브 사이트에서 여기 가운데만 뚫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폰트들도 눈누에서 예쁘고 또 라이센스도 가능한 예쁜 손글씨체가 많으니까
네, 눈누 사이트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장표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고 이분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만 손글씨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봤을 때 아 진짜 글 많아서 읽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에 대한 욕구 그리고 변화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에 합당한가라는 그 글자들은 보기 싫어도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이 장표를 쓱쓱쓱 넘기더라도 시각적으로 한번 걸리는 부분이 있게끔 한번 그 텍스트적이든 그림적이든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뭐 이런 컨셉이 나왔었습니다. 와. 네, 제가 준비한 팁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제39회 DCA 대상 수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잠도 많이 못 주무실 것 같고 또 팀원과의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때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그 기간이 잘 지나고 나면 그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획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네, 수상작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